안녕하십니까. 재무법인 에스코 대표 정혜태입니다. 가계부채가 정말 우리나라가 많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자 제한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자 제한법이 2008년도에 연리 24%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최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법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갈지 현실적으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대한 서민 금융이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 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줄인 부분이 돈이 없는 사람이 1금융권으로 못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4%라는 금리는 원리로 쳐서 한 2% 정도 금리가 되는데 부담한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연체율이라는 게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분모에 뭐가 있냐면은 분모는 기존에 이제 대출 자산이 되고요. 대출 자산에 대한 연체 자산의 비중이기 때문에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 그죠? 가계 부채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커지죠. 그리고 연체 자산이 그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어떤 상황이었어요? 대출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연체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게 늘어날 정도면 이게 훨씬 더 빨리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고프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부채로 이루어진 호황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수학과 같은 원칙이자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라 제가 스위스가 128.8%가 된다고 그랬고요. 호주도 상당히 높습니다. 120.8% 정도 됩니다. 한 21% 정도 되는데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요. 엄청나게 감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감소하냐면요. 전년 동기 대비에 작년 동기로 봤을 때 11만 4천 호 정도가 됐는데 올해 25.9%, 한 26%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세가도요. 한 2% 정도 떨어졌대요. 동기간에 아파트 전세가가 한 2억 2,75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이 2억 2,094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이게 한 2% 하락한 거죠.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거래가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 거래량이 급감했던 상황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동기 대비 26%의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주목할 만한 수치다라는 것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연체율이 늘어났다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이 연체율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계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내관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폭망하는 내관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정부가 대책을 빠르게 내놔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이것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얻어서 기업들이 부채를 내서 그 당시에 금리가 엄청 싸고 엔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일본의 프라자 합의 이후에요. 이걸 가지고 뭐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버블이 일순간에 꺼지자 20년이 시작됩니다. 경제가.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의해서 정부가 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는 게 좋고요. 지금 처분하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하면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급적이면 현금화하는 이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정말 급속도로 진정이 됐을 경우는 우리는 IMF 이상의 큰 혼란, 미국 경제가 2008년도에 거의 붕괴 위험에 직면했듯이 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내리던 밤이었는데 젖어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흔들리는 내 눈빛을 보았네. 운명적인 사랑일까? 저 빛 속에 가로등처럼 내 맘속에 영원한 불빛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같은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우리 사랑, 아직도 그리움 가득 찬 그 밤 내 사랑.